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제가 메이저리그를 보면서 놀란 것 중 하나는 현역 시절 포수였던 사람이 투수 코치를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데이브 덩컨 투수 코치였는데요. 포수로서 11년을 뛰고 은퇴한 덩컨 코치는 도루저지 능력이 일품이어서 침묵의 암살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셸리 덩컨과 크리스 덩컨 두 아들도 메이저리거가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막내 크리스 덩컨은 뇌종양으로 인해 지난해 9월 38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다시 덩컨 코치 이야기로 들어가서 덩컨은 팀 동료였던 토니 라루사의 부름을 받아 1983년 화이트삭스의 투수 코치가 되는데요. 화이트삭스에서 4년, 오클랜드에서 10년, 세인트루이스에서 16년 이렇게 30년을 라루사와 함께 보내고 같이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1983년 라마 호이트, 1990년 밥 웰치, 1992년 데니스 에커슬리, 2005년 크리스 카펜터 4명의 사이영상 투수를 배출하게 됩니다. 오늘은 덩컨 사단의 마지막 사이영 투수인 크리스 카펜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펜터는 미국 북동부 뉴햄프셔에서 태어납니다. 캐나다와 접경이었던 카펜터의 고향은 야구보다 하키 인기가 더 많은 곳이었는데요. 카펜터는 톰 글래빈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까지 하키를 했고 보스턴 브루인스의 팬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하키 선수를 꿈꾼 글래빈과 달리 카펜터의 꿈은 투수였습니다. 2012년 1라운드에서 마커스 스트로먼을 뽑아 모두를 놀라게 했던 토론토는 원래 빅사이즈 투수를 선호하기로 유명했는데요. 1993년 15순위 지명자 크리스 카펜터, 1995년 17순위 지명자 로이 할러데이, 2010년 1라운더 노아 신더가드, 2017년 1라운드 네이트 피어슨 모두 6피트 6인치, 198cm 투수들입니다. 1975년생 카펜터와 1977년생 할러데이는 마이너에서 함께 경쟁하며 절친이 되는데요. 둘은 1997년 베이스볼 아메리카 랭킹에서 할러데이가 전체 23위, 카펜터가 28위에 오르며 토론토를 이끌어갈 미래의 원투펀치로 기대를 받습니다. 토론토는 로저 클레멘스가 입단해 1997, 1998년 2년 연속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고 1999년 양키스로 떠났는데요. 1999년 카펜터는 첫 20경기에서 4완투, 9승 5패 3.60을 기록하며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팔꿈치에 문제가 생기고 뼈 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2000년 카펜터와 할러데이는 토론토 선발진에서 함께 뛰는데요. 페드로가 평균자책점 1.74를 기록한 그해 카펜터는 평균자책점 6.26을 기록함으로써 48개 홈런을 맞고 6.65를 기록한 휴스턴 호세 리마에 이어 88명의 규정이닝 투수 중 꼴찌에서 두 번째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러데이는 평균자책점 10.64라는 10경기 이상 선발로 나선 투수의 역대 최악의 기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빠르게 성장한 할러데이와 달리 카펜터는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제구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또한 카펜터는 부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1999년에 팔꿈치 수술을 받았던 카펜터는 2000년 스프링 캠프에서 팔꿈치, 시즌 막판에는 얼굴에 타구를 맞습니다. 그리고 2002년 찢어진 어깨 관절 와순에 3개의 핀을 박는 수술을 받습니다. 류현진의 관절 와순 수술이 청소 수준이었다면 카펜터가 받은 수술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카펜터가 4승 5패 5.28에 그치고 어깨 수술로 시즌을 마감한 2002년은 239이닝 19승 7패 2.93을 기록한 할러데이가 팀의 에이스로 성장한 시즌이었는데요. 그의 할러데이의 평균자책점은 2.93, 할러데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론토 선발진의 평균자책점은 5.71이었습니다. 시즌 후 토론토는 카펜터를 계약 이관 공시했고 카펜터는 마이너행 대신 FA를 선택합니다. 결국 카펜터는 1년 30만 달러 최저 연봉에 200만 달러 옵션 1년이 붙은 계약으로 세인트루이스 유니폼을 입습니다. 카펜터에게 닥친 불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카펜터는 2003년 스프링 캠프 첫 등판에서 어깨 통증이 재발합니다. 어깨에 박아놓은 핀이 빠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카펜터의 복귀는 1년 더 미뤄지게 되고 세인트루이스는 다시 카펜터에게 최저 연봉 1년 플러스 옵션 1년을 제안하고 카펜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2002년을 망치고 부상으로 2003년을 뛰지 못한 카펜터는 29세 시즌인 2004년 화려하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재기상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카펜터는 시즌 막판 부상이 재발해 포스트 시즌에 나서지 못했고 세인트루이스는 월드시리즈에서 만난 보스턴에게 4연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2005년 카펜터는 241이닝 21승 5패 2.83을 기록하고 사이영상을 차지합니다. 세인트루이스 투수의 사이영상 수상은 1968년, 1970년 박 깁슨에 이어 세 번째였습니다. 성적은 돈트렐 윌리스가 조금 앞섰지만 기자들은 카펜터의 스토리를 더 좋아했습니다.
카펜터의 부활에는 덩컨 투스코치의 도움도 결정적이었는데요. 덩컨 코치의 전공은 싱커와 커브였는데 이 두 구종은 바로 카펜터의 주무기였습니다. 결국 카펜터는 데릴 카일과 맷 모리스의 세인트 루이스 커브 계보를 이었고 이는 다시 웨인라이트에게 전달됩니다. 2005년부터 이미 빅게임 피처의 면모를 보였던 카펜터는 2006년 월드시리즈 3차전에서 8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냈고 83승 팀인 세인트 루이스가 95승 팀인 디트로이트를 꺾고 1982년 이후 24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카펜터에게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2005년 포스트 시즌 포함 263이닝, 2006년 254이닝을 던진 카펜터는 2007년 팔꿈치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7월에 토미존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2007, 2008년 2년을 날리게 됩니다. 2009년 카펜터는 평균 자책점 1위이자 사이 영상 2위로 다시 화려하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36세 시즌인 2011년 마지막 불꽃을 태웁니다. 첫 15경기에서 1승 7패 4.47이었던 카펜터는 이후 19경기에서 10승 2패 2.73을 기록함으로써 8월 26일까지만 해도 애틀란타의 10경기 반이 뒤졌던 세인트 루이스가 와일드카드를 따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인트 루이스의 디비전 시리즈 상대는 판타스틱4의 필라델피아였습니다. 두 팀은 최종 5차전까지 갔고 운명적이게도 절친인 할러데이와 카펜터가 5차전에서 격돌합니다. 할러데이는 1차전에서 8이닝 3실점 승리, 카펜터는 2차전 클리프리와 대결에서 3이닝 4실점 패전을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러데이와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점쳤는데요.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라파엘 퍼칼에게 3루타, 스킵 슈마커에게 2루타를 맞고 한 점을 내준 할러데이가 8이닝 1실점을 기록한 반면 카펜터는 9이닝 3피안타 무볼레 무실점으로 세인트 루이스의 1대0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포스트 시즌에 시리즈 최종전에서 완봉승을 따낸 투수는 1991년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10이닝 무실점 완봉을 기록한 미네소타 잭 모리스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2010년 할러데이, 해멀스, 오스알트, H2O를 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게 패한 후 클리프리를 추가해 판타스틱4를 만든 필라델피아로서는 충격적인 패배였습니다. 세인트 루이스의 월드시리즈 상대는 텍사스였는데요. 1차전에서 6이닝 2실점 승리, 5차전에서 벨트레에게 역전 투런, 무릎사 홈런을 맞고 7이닝 2실점 패전을 아는 카펜터는 팀의 극적인 6차전 승리 이후 나선 7차전에서 하루를 덜 쉬고도 6이닝 2실점 승리를 따냅니다. 카펜터는 이로써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한 시즌 2번의 포스트 시즌 최종전 승리를 따낸 선발 투수가 됩니다. 카펜터는 월드시리즈 4경기에서 8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으로 3승 2.00을 기록한 최고의 월드시리즈 투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12년 카펜터는 흉곽 출구 증후군 수술을 받고 정규 시즌 막판에 돌아오는데요. 하지만 포스트 시즌에서 좋지 못했고 2013년에도 재기하지 못하고 은퇴하게 됩니다. 토론토에서 49승 50패 4.83, 세인트루이스에서 95승 40패 3.07을 기록하고 144승으로 은퇴한 카펜터의 커리어는 부상 그리고 수술과의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깨 수술, 토미존 수술, 흉곽 출구 증후군 수술, 3가지 수술을 모두 받은 투수는 지금까지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카펜터는 세인트루이스에서 11년 동안 뛰면서 그중 5시즌을 부상으로 날리다시피 하는데요. 하지만 건강했을 때의 카펜터는 팀의 확실한 에이스이자 월드시리즈 우승을 2번이나 이끌어준 투수였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지난 32년 동안 2004년, 2006년, 2011년, 2013년 4번 월드시리즈에 나갔는데 카펜터가 뛰었던 2006년과 2011년은 우승하고 카펜터가 없었던 2004년과 2013년은 모두 보스턴에게 우승을 내주게 됩니다. 우승을 차지한 2006년과 2011년 모두 세인트루이스는 그해 포스트 시즌 진출팀 중 승수가 가장 적은 팀이었습니다. 후배들을 각별하게 아끼는 선수로 유명했던 카펜터는 은퇴 후 스카우트를 맡기도 했지만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 철저하게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꾸준하진 못했지만 세인트루이스의 10번째와 11번째 우승에 큰 기여를 한 세인트루이스 팬들이 절대로 비난하지 않는 투수, 수많은 부상과 수술을 극복해낸 크리스 카펜터 이야기였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